음,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모든 이차함수 그래프는 닮음이거든. 닮음이라는 건 모양이 똑같다는 이야기거든. 근데 그 이차함수 그래프를 포물선이라고도 부르는데, 수학적으로는 포물선의 정의가 초점과 준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야.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봤던 게 초점 P, 0 하고 0, P 하고 준선 Y는 마이너스 P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 방정식을 구해보니까 4PY는 X제곱은 나왔었잖아. 모든 포물선은 그 점과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이 직선을 준선이라 한댔습니다. 준선. 그 다음에 이걸 초점이라 한댔죠. 그래서 이 초점을 F라 하고 준선을 L이라 해보겠습니다. 이 초점과 준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을 아까 찾았었는데 어떻게 찾았었냐면 그 점으로부터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해봅시다. H라 해보면 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H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을 찾기 위해서 FH를 선분으로 연결해서 수직 이등분선을 긋는단 말이지. 수직 이등분선을 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직 이등분선 위의 점에서 F까지의 거리와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 H가 되어야 되니까 준선에서 H에서 수선을 그으면 포물선 위의 점 X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포물선 위의 점인 이유는 이게 수직 이등분선이었잖아. 수직 이등분선이었으니까 두 개의 이 직각 삼각형이 합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XF랑 XH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X가 포물선 위의 점이 되는 거지. 근데 아까 무슨 이야기도 했었냐면 이 수직 이등분선이 그 포물선의 접선이기도 합니다. 접선. 왜 접선이냐면 왜 접선이냐면 이 점에서는 초점 F까지의 거리와 준선 L까지의 거리가 같은데 이 점 아닌 다른 모든 점에서 다른 모든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보다 초점까지의 거리보다 준선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거든. 준선까지. 준선까지 거리. 이 거리가 더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준선까지의 거리. 왜 그러냐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잖아요.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 합동 때문에 길이가 같은데 요 길이보다 요 길이가 더 짧잖아. 그러니까 준선까지의 거리가 더 가까운 겁니다. 이게 여기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점까지의 거리보다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논리에 의해서 더 같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수직 이등분선이 접선입니다. 접선. 그러니까 음, 얘의 자취를 남겨보겠습니다. 그럼 이 점의 자취가 보물선인데 이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접선입니다. 접선. 근데 이게 접선이다 보니 점 X 근방에서는 점 X 근방에서는 이 포물선과 접선이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키싱 포인트라고 접점을 이야기한댔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준선의 수직으로 입사한
빛이 이 곡선, 포물선 모양의 거울에 반사가 되면, 포물선 모양의 거울에 반사가 되면, 반사하는 지점에서는 포물선과 이 접선이 거의 일치하거든.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끔 반사가 되면 이 각과 요 각은 어차피 막 꼭지각으로 같잖아.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직각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요 각까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끔 반사가 되면 준선의 수직으로 입사한 빛은 고물선 모양의 거울에 반사하면 초점으로 보인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금방 뭘 이용했냐면 이 포물선 위의 영역에서는 초점까지 거리가 더 가깝고 포물선 아래 영역에서는 준선까지 거리가 더 가까운 사실을 이용했잖아. 그래서 그걸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준선이라고 보고 얘를 초점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음, 이걸 초점을 F라 하고 준선을 L이라 해봅시다. 이 2차 곡선 이걸 초점 준선으로 하는 2차 곡선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 점에서는 어디가 더 가깝다? 어디까지 거리가 더 가깝다? 초점까지 거리가 더 가깝다. 증명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니? 여기서 수선의 발을 끊는다. 일단 이제 그거는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치? 수선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걸 연결을 해볼게. 점도 연결해 볼게. 그러면 일단 이 점을 아무 점, 고무선 위의 점 P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은 K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PF가 PK보다 더 짧다. 이런 걸 어떻게 증명하지? 어떤 교점? 이 교점. 이 교점을 잡으면 이 교점을 X라 그럴까? 어떤 삼각형 만들까? 이렇게 하면 이거 두 개 같잖아. fx랑 xk는 같아. 근데 삼각형의 결주 조건에서 이제 P의 저보다 그 PF의 길이는 무조건 PX 그 FX보다 작게 되는데 이게 FX랑 SK 길이가 같으니까 PF는 PX 플러스 FK, XK가 작다는 거죠. 그래. 그럼 증명 끝났다 그죠? 준민이 말을 정리하자면 이 길이는 px 더하기 xf 길이보다 더 짧다. 그게 삼각 부등식이죠. 그런데 xf가 xk랑 같으니까 pf 길이는 pk보다 더 짧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준선까지 거리가 더 가깝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음, 여기서도 똑같이 정의시켜 주는데 P를 L의 평행한 P를 지나면 승부나 또 L에 평행하고 P를 지나도 T를 지나게 두었어. 그러면 포물선의 끝점이 P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얘를 G 프라임 P 프라임에서 L에다가 또 수선의 발을 대고 있어요. P 프라임에서 L에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죠. 그 길이는 PK랑 같은 거예요. 그렇지. 이 길이는 PK랑 같겠죠. 그
PK는 P 프라임 F랑 거의 같은 거지. PK는 P 프라임 F랑 길이가 같죠? 그래서 TF가 길다. 분명히 되어야 될 것 같은데 PF가 P 프라임 F보다 더 길다. 왼쪽에 있으니까 PF가 그렇게 나오는 왼쪽에 있으면 왜 더 긴가? 수선을 이용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선을 그으면 수선을 그으면 음, 피타고라 정리에 따르면 PF 길이는 요거 제곱 PF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프라임 F는 요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니까 PF 길이가 더 길다. 증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왼쪽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 왼쪽에 있을 때는 얘가 P 프라임 되겠지? P 프라임 돼서 동일한 증명이 되겠죠. 그럼 오른쪽에 있을 때도 왼쪽에 있을 때도 증명이 되긴 하겠네. J9에서 세타가 증명이니까 그죠? 그런 방법도 요쪽 하는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했던 것처럼 삼각 부등식 이용하는 증명 방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면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겠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랑 교점, PK 연달이 교점이 일단 포물선과 만나는 건 분명하잖아. 아, 여기에서 수선을 내리면 와우, 수선을 내리면 이 점을 x라 해봅시다. x 요 점을 h라 해볼까? 그러면 삼각 부등식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겠니? x랑 xh가 같다는 건 분명하네. 포물선 정의에 의해서 xf랑 xh가 같다는 건 분명한데, 분명하니까. 아, 그래,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지금 K보다, PK보다, no, 이건 아닌데. K보다 이게 더 길잖아. 한 번 더 걸쳐야 되겠다. PK보다 이게 더 긴 건 분명하죠. 삼각, 직각삼각형 빗변이니까. 얘보다 PX 더하기 XH가 더 길죠. 예, 삼각부등식. 예, 그러면 XH랑 XF가 같잖아. 그럼 증명된 거죠. 그래. PK보다 PH가 더 길어. PH보다 PX 더하기 XH가 더 길어. XH는 XF랑 같아. 그래서 PF가 PH보다 더 길어. 그러니까 PF가 PK보다도 더 길어.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겠다. 그죠? 그런 방법으로 그럼 이제 증명이 엄밀하게 완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빛의 이동 경로를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끔 이동한다. 라는 이제 물리학적 사실을 받아들여서 이야기를 하면 되고, 만약에 페르마의 광학 원리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페르마의 광학 원리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런 고물선이 있어. 점 F가 있고, 여기 점 A가 고정되어 있어. 고정점입니다. A2. 그럴 때 고물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PF 더하기 PH 로 PF 더하기 PA 길이가 최소가 되는 점 P에서 고물선 모양의 거울에 반사가 되는 거잖아. 페르마 광학 원리에 따르면 지금 고물선 모양의 거울에 반사되기 전과 후에 내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최소가 되는 경로로 빛이 이동합니다. 복습. 아까 이야기할 때 또 애들이 몇 명 자고 있더라. 제가 친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게 언제 최소가 되는가를 생각을 하려면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해 보면 알 수 있잖아. 점 P에서 준선에 내린 수선 길이가 수선 길이가 찐 길이랑 같죠? 그게 포물선의 정의입니다. 요 길이랑 같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 더하기 요거는 PF 대신에 이렇게 PH 가 같기 때문에 요거 더하기 요거는 얘 대신에 얘를 더하면 이 꺾인 선분의 길이가 언제 최소가 되는가의 문제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 꺾인 선분의 길이는 언제 최소가 되는 거야? 안 꺾일 때, 안 꺾일 때가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빛이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준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와야 초점으로 모일 수 있는 거지. 그게 페르마의 광학 원리를 만족하는 최소 시간이 걸리는 경로가 되는 거죠.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했는데 결론은 동일한 거죠. 그죠?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했는데 결론은 동일한 겁니다. 참수는 무조건 하면서 제대로 다뤄보겠습니다. 뭐 참고로만 보면 뭐 알겠죠?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게 우함수와 기함수를 판단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우함수는 뭐니? 우함수. 지금 X를 넣었을 때 식이 같아진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 식이 Y축에 대해서 함수 그래프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겁니다. 이 함수는 원점 대칭. 이죠, 원점 대칭. 저기서 우하고 기가 뭘 의미하는지 아니? 기우성 하면 보통 뭐를 기우성이라 그래? 홀짝. 기가 홀수를 의미하고 우가 짝수를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x제곱, x 4제곱
6승, 8승, 10승, 12승 이런 것들 전부 다 우함수가 되는 거고 x의 홀수승 1승, 3승, 5승, 7승 이런 것들 전부 다 기함수가 되는 거죠. 그런 데서 왔다고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건 우함수와 기함수임을 보이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방법.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증명을 하려면 내가 만약에 fx라는 함수가 우함수임을 증명하고 싶어. 아니면 기함수임을 증명하고 싶어. 동일하게 어떤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까? 동일하게 증명하려면 어떤 방법? 그치.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어보면 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봤을 때 원래 함수랑 똑같이 나오면 그건 우함수고 원래 함수와 부호만 정확하게 반대로 나오면 기함수고 이거도 아니면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니고 그죠? 깔끔하죠? 그렇게 증명하면 되는 거라서 증명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다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한번 해봅시다. fx와 gx의 그래프가 모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건 fx와 gx가 기함수라는 거죠. 기함수. 그러니까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고 g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gx다. 요 요거를 식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hx 그래프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임을 보이려면 h의 마이너스 x를 어떻게 전개해서 마이너스 hx가 나옴을 보이면 되는 겁니다. 얘는 정의상으로 봤을 때 pf 마이너스 x 더하기 q g 마이너스 x고 이 마이너스 p의 fx 이거 이용한 거지. 그 다음에 얘도 이용하면 마이너스 q의 gx니까 우리 목적한 바대로 마이너스의 hx가 나와서 증명이 끝난 거죠. 그죠? 얘도 수식으로 hx 대신에 요거를 넣으면 수식으로 증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프로도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프로도 그래프로 살펴보기 위해서 P하고 Q가 양수인데 합이 1이라는 건 이 hx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야? 그지? fx와 gx의 내분점입니다. 내분점. 그러니까 x, fx와 x, gx가 있으면 그 두 점을 q, p로 q 대 p로 거꾸로 q 대 p로 내분하는 점이 x, hx가 되는 거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걸 3분의 1하고 얘를 3분의 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x축, y축에 만약에 fx를 이렇게 엄마야? 이게 y는 fx다. gx는 초록색으로 해볼까? 요렇게 해볼까? 이게 gx다. 그러면 t가 3분의 1이고 q가 3분의 2면 fx 어떤 정해진 얘들아 봐. 어떤 정해진 x에 대해서 이게 fx고 얘가 gx잖아. 그럼 이걸 3등분해서 어디에 가까운 점을 x, hx로 봐야 돼?
그렇지. 3등분해서 gx에 가까운 점을, 초록색에 가까운 점을 x, hx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럼 x를 변화시켜 가면서 3등분 해가지고 초록색에 가까운 점을 hx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요렇게. 교점에서는 교점 지날 거고, 요렇게, 얘 아닌데? 오 마이 갓. 요,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일단 확실한 건, 뭐, 1대 2건 몇 대 몇으로 내분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겠어? GX와 FX 사이. 그 주입 사이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사이에 있기 때문에, 사이에 있기 때문에 h-fx와 h-gx는 부호가 다른 겁니다. 사이에 있기 때문에. 교점 지날 때만 곱한 게 0이 되겠죠. 교점 지날 때만 곱한 게 0이 되고, 교점 안 지날 때는 반드시 fx와 gx 사이에 있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라서 0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수식으로 보려면 hx 대신에 이걸 넣어서 이 조건들을 이용해서 증명해 보면 되겠죠. 수식으로는 한번 해보고 연습 문제를 해봅시다. 연습 문제. 일단 오늘은 일단 오늘은 4번, 4번, 11번, 12번 이거 세 개만 해보자. 4번, 11번, 12번이 자기 문제. 풀어보세요. 원후, 현서, 서현이 여기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다음 시간 수업 시작할 때는 다음 시간 수업 시작할 때는 23번, 29번, 31번. 네네네. 다음 시간 수업 시작할 때 3번이 23번을 풀고 오세요. 2번은 지금 진도가 느려서 폭풍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경환이가 9번이 29번을 풀고 11번은 현성했잖아. 민서가 31번을 풀어놓고 하면 됩니다.